이게 정말 시댁에서 보내신 봉투 맞아? 이 금액이 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냥 5만 원만 넣으라 하셔서 그대로 가져온 거야. 당신은 아버지가 5만 원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진짜 딱 그만 넣었단 말이야? 그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았어. 어떻게 내 엄마 장례에 단돈 5만 원만 넣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건넬 수가 있어? 지나가던 먼 친척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하겠지. 당신 직장 동료한테도 조문 가면 보통 10만 원씩은 내잖아.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내 엄마 마지막 길에 봉투에 5만 원만 넣으신 걸 그게 당신 눈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1세 서연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 이야기이기도 하죠. 연숙 씨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시댁에서 건네받은 단출한 봉투 하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흰 봉투 속에 고작 5만 원. 그 얄팍한 액수를 보는 순간, 그동안 시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저들에게 나는 결국 이 정도구나. 그날 이후 연숙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시댁에 모든 걸 내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받은 만큼만, 존중받은 만큼만 하기로 한 것이죠. 연숙 씨는 친정에서 막내딸로 자라며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는 늘 막내딸만 챙기고 걱정하곤 하셨죠. 그런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연수가 뭐하러 바쁜데 또 왔어. 난 그냥 쉬어도 된단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바쁜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예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는 무조건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렇지.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이렇게 오래 아플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게 짐 안 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깐요. 엄마가 제 옆에 계신 게 얼마나 큰 힘인데요. 밥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는 게 저한텐 오히려 행복이에요. 연숙이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래도 엄마는 우리 딸 고생시키는 건 늘 마음에 걸린단다. 저 어릴 때도 지금도 항상 저 지켜주신 게 엄마잖아요. 이젠 제가 엄마 지킬 차례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저만 믿고 계세요. 어머니는 끝까지 딸을 염려했고 딸은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모녀의 마음은 보는 이들의 가슴까지 울리게 했습니다. 숨이 차고 기운이 없고 밥 한 끼도 겨우 넘기시던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숙 씨는 시간을 쪼개 병원을 찾았고 직접 밥을 지어드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 하루라도 더 편히 계시게 해드려야지. 딸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여행 계획만 흘러나왔습니다. 애미야, 이번에 다 같이 강원도로 3박 4일 단풍놀이 다녀올 계획이니 그리 알고 있어라. 오랜만에 강원도에 사는 큰 친척들도 보고 오고. 어머니, 저희 엄마 아프신 거 아시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데 이번 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내 엄마는 내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잖니. 며느리가 빠지면 체면이 안 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위독한데 여행을 간다고? 내가 안 간다고 하면 안 돼? 그냥 다녀오면 안 돼. 어머니가 원하시잖아. 당신만 안 가면 괜히 말 나올 거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 엄마가 오늘, 내일 한다는데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싶다니까.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그냥 잠깐 다녀오자. 다녀오고 나면 또 병원 갈 수 있잖아. 남편의 무정한 말은 연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족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친정엄마의 마지막 순간마저 외면하라는 태도가 차라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연숙 씨는 억지로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고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스쳐 지나가는데 가슴속은 먹먹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는 불안이 발끝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현실로 돌아왔죠. 전화 한 통에 연숙 씨를 정신없이 병원을 향했고, 연숙이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오열과 눈물로 가득했죠. 그런데 장례식 도중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도 편찮으시고 거동이 불편하다며 직접 오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80대 노인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숙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보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봉투를 열어 단돈 5만 원이 들어있는 걸 확인한 순간 연숙 씨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하는 행동이었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멀쩡한 직장 동료에게도 조문 가면 10만 원은 낸다는데 어떻게 내 엄마 마지막 길에 고작 5만 원이라니? 연숙 씨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큰 액수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길에 최소한의 예의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주길 바랐을 뿐이었죠. 그런데 시댁이 보낸 흰 봉투는 그녀의 지난 세월을 하찮게 만들어버린 증거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까 깊이 생각 안 하고 전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땐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것 같아.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연숙 씨의 마음은 깊이 상해버렸고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연숙 씨는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상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질 않아. 그날 엄마 장례식에 5만 원. 난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 여보, 이제 좀 잊어. 노인네들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럴 수도 있다고? 내 엄마 마지막 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예의도 아니고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부모님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거고. 사정? 다른 사람 장례식엔 더 두둑히 하시면서 내 엄마만 5만 원이라니 그게 사정이야? 그건 무시지? 나도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결정한 거잖아.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당신은 늘 그래. 어쩔 수 없다고만 하지. 당신이 날 지켜주지 않으니 난 결국 혼자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녀에게 5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무시이자 자신이 헌신해온 세월을 조롱하는 듯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숙 씨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 내 모든 걸 쏟아붓지 않겠다. 받은 만큼만 주고 존중받은 만큼만 존중하겠다. 시아버지 생신을 앞두고 연숙 씨는 처음으로 시댁 일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매년 혼자 상을 차리고 치우며 당연하게 감내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같은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아버지 생신인데 며느리가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난 안 갈 거야. 이번부터는 당신 혼자 다녀와. 뭐라고? 당신이 안 가면 부모님한테 뭐라 말씀드려? 손님들 대접은 어떻게 하냐고. 그동안 매년 내가 혼자 차리고 손님 치르고 치우는 것까지 다 했어. 앞으로는 당신 집 일 당신이 직접 챙겨. 난 더는 당연한 일꾼이 아니야. 그리고는 남편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정하게 접힌 5만 원이 들어있었죠. 연숙 씨에겐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생신인데 당신 정말 이걸로 드리겠다고? 그래, 내가 받은 게 그만큼이니까. 앞으로는 나도 그만큼만 할 거야. 더는 내 마음 다 내어주지 않아.
남편은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온 아내의 마음을 외면해온 건 결국 자신이란 걸 뒤늦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은 어찌어찌 시어머니께 둘러대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연숙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함께 못 왔다며 사정을 댔죠. 그렇게 생신은 넘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애미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아버지 생신에도 꼴도 안 비치고 겨우 봉투 하나 보냈더라. 그것도 고작 5만 원,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는 그동안 항상 앞장서서 챙겼어요. 그런데 이젠 더는 안 되겠네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내 방식? 며느리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안 온다고? 제사상은 누가 차리라는 거야? 내가 안 하면 체면이 다 구겨지는 거 몰라? 어머니, 제사상이든 생일상이든 늘 제가 다 했어요. 하지만 이번부터는 못해요, 전. 제사상은 어머니가 직접 차리시든 아니면 다른 식구들이 함께 하셔야지요. 아이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며느리를 맞았나? 친척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망신이냐? 내가 그동안 잘하던 걸 왜 이제 와서 발 빼겠다는 거야? 저도 사람이니까요. 더는 마음 다쳐가면서 못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연숙 씨는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에도 명절 제사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연숙 씨가 꺼기지 않자 남편에게 전화해 연숙 씨를 깎아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달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연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애미야, 아버지가 이번엔 정말 위중하다.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와서 좀 도와야겠다. 어머니, 저는 못해요. 제 친정엄마 마지막에도 시댁은 저를 외면하셨잖아요. 저한테만 모든 걸 떠맡기지 마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도 며느리가 발 뺀다고? 내가 사람이냐? 도리도 모르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호소에도 연숙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편이 나섰습니다. 여보, 이번만큼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그동안 시댁 위에 내 시간, 내 힘 다 내어줬어. 하지만 내 엄마 마지막 길에 시댁이 보여준 건 외면뿐이었어. 이젠 못하겠어. 내 마음도 한계가 있어. 그래도 아버지잖아. 내 아버지인데 내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나 더는 못 참겠어. 이혼이든 뭐든 생각해야겠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받아들이겠어. 차라리 이혼이 낫지. 다시는 그 집에 희생하며 살 순 없어. 결국 부부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거절한 며느리, 그리고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남편. 그날 이후 연숙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씨의 거절 이후 시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불만을 쏟아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마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숙 씨가 발을 뺀 뒤 그동안 멀찍이 있던 다른 자식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맡았고 그제야 연숙 씨에게만 짐을 지워왔던 지난 세월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오래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 날 연숙 씨는 차가운 마음으로 문상만 다녀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앞장서 수발을 들지도 상주 곁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 남편은 연숙 씨를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 내게 너무 큰 짐만 지워왔구나. 그날 연숙 씨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려서였는지 늦게라도 사과를 들은 안도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후로도 연숙 씨는 시댁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단돈 5만 원. 그 작은 봉투는 그녀에게 모멸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